옳다와 그르다와 같은 규범적 판단의 근거를 마련하고 바람직한 삶의 이상과 마땅해야 할 의무를 규정하는 도덕이론을 제시해야 한다. 규범이죠. 윤리학은 옳다 그르다와 같은 도덕적 언어의 의미와 용법을 분석하고 도덕적 논쟁에 적용되는 추론의 규칙과 인식의 방법을 검토한다. 메타죠. 도덕명제 추론 가능성과 논증의 타당성을 분석하는 건 메타죠. 도덕규범과 의무의 근거가 되는 보편적 원리를 정립하는 것이다. 이거네요. 사회 관습과 규범을 관찰하여 객관적 기술하는 건 기술윤리학이고, 현실의 도덕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는 건 규범윤리학이죠. 도덕현상 인과관계를 경험과학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기술윤리학이죠. 2번, 나는 무엇으로 말미암아 늙음과 죽음이 있게 되었는가를 깨달았다.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늙음과 죽음이 있음을 나는 바르게 생각하고 지혜로서 통찰했다. 오케이. 진이는 삶을 기뻐할 줄 모르고 죽음을 미워할 줄도 모른다. 태어남을 피하지도 않고 죽음을 거역하지도 않는다. 무심히 자연을 따라가고 무심히 자연을 따라올 뿐이다. 독하겠고, 불교겠죠. 불교겠고, 삶과 죽음에서는 윤회는 인간에게만 적용된다. 아니고, 삶과 죽음의 영원한 반복은 연기법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아니죠. 윤회는 연기법의 지배를 받죠. 열반에 오르면 연기법의 지배를 안 받죠. 삶과 죽음은 기로 연결되어 있을 뿐 순환하지 않는다. 기로 연결되어 있고 순환하죠. 도의 관점에서 삶과 죽음의 변화 원리는 서로 다르지 않다. 그쵸? 현세의 삶에서 죽음의 이치를 깨닫는 것은 불가능하다. 죽음의 이치를 깨닫는 것은 불가능하다. 아닌 것 같은데. 오케이. 3번. 종교 간 대화 없이 종교 간 평화는 불가능하고, 종교 간 평화 없이 국가 간 평화도 불가능하며, 다른 종교에 대한 연구 없이 종교 간 대화는 불가능하다. 대화 중단은 전쟁을 초래했다. 대화가 실패하면 억압이 시작되고 권력자들의 힘에 지배했다. 대화를 지지하는 사람은 자기 종교의 교리에 얽매이지 않으며 이단자에 대한 배척을 혐오한다. 오케이. 종교 간 대화가 국가 간 평화의 선결 과제가 되죠. 종교 간 차이가 종교 간 대화를 언제나 차단하는 것은 아니다. 종교 간 차이가 대화를 차단하는 것은 아니죠. 종교 간 소통에 다른 종교에 대한 이해까지는 요청되지 않는다. 아니죠. 요청되고, 종교 간 교리를 통합하지 않으면 아니죠. 종교 간의 대화의 실패가 정치적 폭력으로 이어질 수도 있겠죠. 오케이. 자, 핵심 쟁점. 자, 그러면 갑을 최신 유행을 반영하여 빠르게 옷을 제작하고 유통하는 소비인 패스트 패션은 환경오염 문제를 야기한다. 환경오염 문제를 야기하고, 오케이, 동의하고요. 하지만 오히려 이것이 환경을 생각하면 생산을 막을 수밖에 없대. 아닙니다. 패스트 패션 기업의 환경 부담금을 부과한 정도 규제는 필수적이지만 생산까지 막는 것은 과도한 규제다. 소비자의 선택권이 침해되는 건 사실이지만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환경 부담금을 부과하기도 해야 되고 생산 자체를 못해야 된다. 제품 생산을 전면적으로 금지해야 되는가. 갑은 과도한 규제라고 하고 있고, 을은 생산 자체를 못해야 된다고 있죠. 심각한 오염 문제 야기할 수 있는 건 둘 다 동의하고, 기업에 대한 규제가 필요한지는 둘 다 동의하겠고, 패스트 패션은 민감한 소비자 욕구를 충족해주는가? 그렇겠죠. 제품 생산에 맞는 것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하는가? 다 동의하겠죠. 인류는 그동안 수많은 동물 실험을 자행하면서 이를 인류 복지 증진이라는 명목으로 합리해왔습니다. 이러한 동물 실험을 통해 인간이 이익을 얻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떤 동물 실험이든 궁극적으로는 정의에 어긋나는 일이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허용될 수 없습니다. 인간 생체 실험이 인간의 권리 얘기하고 있고, 동물 권리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은 이제 레건 같죠. 자, 동물 실험은 인간의 이익에 기여한다고 보고, 동물 실험은 그 효과를 입증하는 경험적 근거로 합리화해야 된다. 아니고,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는 동물 실험은 아니죠. 공리주의 입장이고, 동물 실험이 도덕적으로 부당함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있죠. 동물 실험과 인간 생체 실험을 금지하는 근거는 동일하다. 그렇죠. 권리죠. 권리를 가지기 때문에. 자, 갑을 사단간 적어도 한 사람이 긍정할 진술. 오케이. 자,
인간은 생명 공동체 한 구성원에 지나지 않는다. 데이지윤리는 인간의 역할을 생명 공동체 정복자에서 평범한 구성원을 변화시킨다. 레오폴드겠죠. 환경윤리 이렇게 나오네. 인간은 생명이 있는 일부 피조물을 폭력적으로 다루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것은 인간 자기 자신에 대한 의무니까. 칸트죠. 자, 그러면은 레오폴드, 칸트. 인간은 토지를 단지 자원으로만 이용해서는 안 된다. 레오폴드는 이제 생태 중심주의자니까 토지를 단지 자원으로 이용할 수도 있다고 보죠. 그래서 X. 칸트도 토지를 단지 자원으로 이용해도 돼. 애매하죠. 생명 없는 존재의 파괴가 도덕적으로 정당한 경우는 없다. 일단 칸트는 지난번 적었네. 생명 없는 존재 파괴가 정당한 경우는 있죠. 없다고 할 수 없고, 그 다음에 생명 없는 존재의 파괴가 도덕적으로 정당한 경우는 없다. 디글 일이 없네. 자연에 속하면서 권리를 가질 수 있는 개별 존재가 있다. 칸트가 동의하겠죠. 칸트가 동의하겠고, 자신 이외의 존재에 대한 도덕적 의무는 성립 불가능하다. 칸트는 인간에 대한 도덕적 의무는 성립해야 된다고 보죠. 자신 이외의 존재에 대한 도덕적 의무는 성립 불가능하다. 도덕적 의무는 성립 불가능하다. 일단 디귿이 맞고, 다시 일단 디귿은 칸트가 동의할 얘기고, 인간은 토지를 단지 자원으로만 이용해서는 안 된다. 단지 자원으로만. 칸트는 일단 넘어가. 7번. 자, 반론의 근거로 그런 것은 그러려고 했고, 자, 인간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은 우대 정책이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거죠. 근데 침해하지 않는다는 걸 골라야겠죠. 자, 우대 정책은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보고, 우대 정책은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겠죠. 우대 정책은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보는 거고, 침해한다고 보는 거죠. 새로운 명법은 다음과 같다. 너희 행위 효과가 지상에서의 진정한 인간적 삶의 지속과 조화될 수 있도록 해라. 또는 미래 인간의 불가침성을 너의 의욕의 동반 대상으로서 현재 선택에 포함하도록 하라. 그리고 다음과 같이 서술할 수도 있다. 지상에서 인류 무한한 존속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을 위협하지 마. 이건 이제 생태학적 정명령이죠. 정명령. 그러면 요나스겠죠. 새로운 윤리에 따른 책임의 범위는 전 지구주로 확정된다. 맞는데 미래 세대에 대한 현 세대의 책임은 총체적이고 비호혜적이죠. 발생하지 않는 사태는 윤리적으로 예측의 대상이고, 책임 윤리는 행위되어야 할 것에 대한 책임을 요청하고, 행위의 결과에 대한 공포는 현 세대에 대한 책임을 강화시키죠. 자, 만인에 대한 만인의 전쟁 상태는 그 어떤 것도 부당한 것이 될 수 없다. 리바이어던이 없는 곳에서는 법과 정의 그리고 소유도 존재하지 않는다. 홉스겠죠. 원만 투. 홉스.
인간이 공동체를 결성하고 스스로 정부의 지배하에 두고자 하는 가장 주된 목적은 그들의 소유 보존이다. 그러나 자연상태에는 이를 위한 많은 것이 결여되어 있다. 로크겠죠. 절대 권력은 시민의 소유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당연하죠. 인간 본성으로 인해 오케이 악하니까 자연상태는 전쟁 상태일 수밖에 없다. 그쵸? 만만두. 자연상태 인간은 자연법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죠. 하지만 공평무사한 재판관이 없고 그럴 뿐이죠. 공동의 재판관이 없을 뿐이고 갑과 을, 자연상태의 인간은 자유에 대한 평등한 권리가 있다. 평등한 권리? 자연권 있죠. 평등한 권리가 있으니까 그것을 양도할 수가 있는 거죠. 정의 원칙은 공정한 최초의 상황에서 계약 당사자가 합의하는 원칙이다. 롤스겠죠. 소유 권리론 하면 노직이겠고. 자. 공정한 절차를 거친다면 그 분배는 모두 정의로운가? 롤스, 노직 모두 절차적 정의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롤스랑 노직 둘 다 동일하겠죠. 그래서 들어갈 수 없고, 원초적 입장에서 당사자들의 합의는 호혜적인 사회를 지향하게 되는가? 호혜적인 사회. 이렇게 넘어가. 최소 국가는 시민들의 권리를 차별적으로 보호하는가? 아니죠. 노직이 반대할 얘기고. 취득 원칙과 이전 원칙을 충족했다면 그 소유는 모두 정의로운가? 그렇죠. 노직이 동의할 얘기죠. 원초적 입장에서 당사자들의 합의는 호혜적인 사회를 지향하는가? 오케이, 니은율 호혜적인 사회를 지향하겠죠. 자, 행위의 옳고 그름은 그 행위로 인해 산출되는 쾌락과 고통의 양에 따라 평가되어야 된다. 양에 따라 평가. 쾌락에는 질적인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럼 벤담이겠죠. 질적으로 아니고 신체 고통 약정으로 계산될 수 있고 이익과 손해의 총량을 계산하고 정한 명령 아니고 사람들은 기본적 자유가 침해될 때 시민 불복종으로 반대한다면 기본적 자유는 더 확고해질 것으로 생각된다. 시민 불복종은 다수의 정의감 갖고 있는 거의 정의로운 사회니까 롤스겠죠. 국가의 처벌이 시민 불복종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죠. 기본적 자유를 침해하는 법에 대한 항거도 정당하지 않을 수 있다. 정당하지 않을 수 있죠. 그로 인해서 불러올 어떤 체제의 변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경우에는 정당하지 않을 수 있겠고, 시민 불복종은 공유된 정의관에 따른 숙고를 권력자들에게 촉구한다. 그렇죠? 시민 불복종은 다수자의 정의감을 전제함으로 소수자가 주체할 수는 없다. 아니겠죠. 생산자가 자신의 소질에 맞지 않는데도 소유자의 일에 간섭하려 드는 것은 국가의 파멸을 초래하게 된다. 각자 자기 일을 잘하는 것이 올바름이므로 각자는 자기 역할에 맞는 덕을 맞춰야 한다. 생산자 수호자 얘기 나왔으니까 플라톤이겠죠. 현명한 군주는 백성의 생업을 마련해 주어 부모 공양과 처자식 부양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풍년에 배부르고 흉년에 죽음을 면하게 한다. 그 연후에야 이제 항산이 있어야 항심을 할 수 있다는 맹자겠죠. 시민의 사회적 지위 배정에 국가가 관여해서는 안 된다. 국가가 관여해서는 안 된다. 생산자와 소유자는 서로 간섭하지 않고 아니고, 의로움보다 이로움을 도리는 아니고, 경제적 안정은 도덕적 인격 수양의 조건이 될 수 있다. 그쵸. 항산이 있어야 항심을 할 수 있으니까. 통치자와 피치자의 합의에 따라 역할 변이가 아니고, 시민의 사회적 지위 배정에 국가가 관여해서는 안 된다.
물론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부분도 있지만 국가가 금 계급인지 은 계급인지 동 계급인지를 구분해주는 역할은 해야 되니까 애매한데. 경제적 안정은 백성의 도덕적 인격 수행 조건 될 수 있다. 그렇죠. 오케이. 자, 뉴미디어가 확산되면서 누구나 쉽게 정보를 소비하고 동시에 생산할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선정적이거나 타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그런 정보들도 급증하고 있다. 이런 것들은 강력한 법적 처벌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데, 하지만 법적 처벌만 강조하다 보면 표현의 자유가 억압될 수 있겠죠. 법적 제재도 실효성이 있지만 매체 이용자들이 정보를 정확하게 검증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오케이. 결국 이용자들이 이거를 검증하고 합리적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매체 이용자들은 정보를 비판적으로 평가해야 된다. 그렇죠. 증가하고 있고 기여하는지는 하죠. 국가의 제재는 어떤 효과도 얻을 수 없다고 하지 않고 불명확히 주고 있죠. 사형은 주권과 법의 원천이 되는 권능으로부터 나오는 것은 아니다. 종신오역형은 단지 한 범죄자만 있어도 지속적인 본보기를 제공할 수 있다. 베카리아고. 사법적 형벌은 결코 범죄자 자신이나 시민사회를 위해서 다른 어떤 선을 촉진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칸트겠죠. 자, 베카리아 칸트. 사형은 공포를 유발하는 효과가 없으므로 폐지해야 한다. 자, 사형은 공포를 유발하는 효과가 있지만 미미하기 때문에 폐지해야겠죠. 베카리아가 의견이 될 수 없겠고, 칸트는 폐지론자가 아니기 때문에. 오케이. 형벌은 응당한 비례 원리, 그쵸? 비례성의 원칙은 둘 다 주장하는 거겠죠. 범죄 억제력이 있는 형벌도 정당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 범죄 억제력이 있는 형벌도 정당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 베카리아는 사형이 범죄 억제력이 조금 있지만 그것이 정당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맡겼고, 칸트는 범죄 억제력이 있는지와는 무관하게 응보에 따라서 형벌을 시행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범죄 억제력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응보주의에 부합하지 않는다면은 정당하지 않을 수가 있겠죠. 형벌은 오직 범죄자의 인격 교화가 목적인 정언명령이다. 인격 교화? 칸트는 교화의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응보주의 차원에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칸트가 이런 주장할 수 없겠죠. 그러면 이엔디귿. 사람이 되어서 인하지 못하면 예를 지킨들 무엇하겠는가. 사람이 되어서 인하지 못하면 음악을 한들 무엇하겠는가. 예는 사치스럽기보다 검소한 것이 낫다. 그러니까 인해라는 건데. 오케이. 나라는 자꾸 백성 소국 과민이니까 도가겠죠. 얘는 사치스럽기보다 검소한 것이 낫다. 그래도 얘 악을 하라고 하는 거죠. 사람이 인해라는 거니까 결국엔 유교겠죠. 유교 사상가 있고. 충서, 효제 충서를 통한 인해 확장은 천하의 도를 이루게 한다. 그쵸? 성인의 다스림은 백성을 저절로 소박하게 한다. 그쵸? 무비를 통해 타고난 본성을 변화시키라는 거 하지 않죠? 분별적 지혜를 발휘하여 도덕 질서를 확립해야 되는 건 유교만 동의하겠죠. 자, 주함, 나쁜 리듬, 부조화는 나쁜 말씨와 나쁜 성품을 닮은 반면 우아함과 고상함은 절제 있고 좋은 성품을 닮은 것이다. 우리는 시인들로 하여금 좋은 성품의 상을 시에 새겨놓도록 해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않는 시는
시인이 시를 쓰는 것을 허용하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아름다운 것의 성질을 추적할 수 있는 시인들을 찾아 그들의 작품을 통해 젊은이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아름다운 말과 닮음과 친근함 그리고 조화로 이끌리도록 해야 한다. 도덕주의죠. 도덕주의고 플라톤인가? 예술은 도덕 영역 밖에 있는 예술가 독자적 활동이어야 한다. 아니고 예술 작품의 도덕적 가치가 반영되어 있는지는 대중이 결정해야 한다. 아니고 예술은 보편적 진리의 기준과 무관한 순수 창작 활동이어야 한다. 아니고 예술에 대한 검열은 예술의 우아함을 훼손함으로 지향되어야 한다. 아니고 예술은 젊은이들로 하여금 참된 아름다움 동화되도록 해야 한다. 이거죠. 그것이 도덕과 맞닿아 있는 거니까. 국제정치는 자국의 국력을 증강하여 하며 타국의 국력을 감소시키려는 계속적인 노력이다. 최대한의 권력을 확보하려는 욕망은 모든 국가의 보편적이다. 이는 현실주의고 현실주의 오겐소겠죠. 국가 간 제약이 없이는 어떠한 평화도 정착될 수 없거나 보장받을 수 없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특별한 종류의 연맹이 있어야 한다. 이것은 평화연맹이니까 하트겠죠. 주권보다 상위의 국제적 권위 이건 아니죠. 모든 국가의 궁극적 목적은 세력 균형의 보편적 실현이다. 맞는 것 같은데. 영원한 평화는 국가 간 적대행위 중단으로 완성된다. 아니고 평화연맹 가입국은 국제법 적용 없이 자유를 보장받아야 한다. 아니고 비폭력적 수단을 통해 국가 간 전쟁이 억제될 수 있다. 당연히 모겐소도 어떤 군사 동맹을 맺으면서 세력 균형을 유지하게 되면 국가 간 전쟁이 억제될 수도 있다고 보고, 칸트도 비폭력적인 수단을 통해서 국가 간 전쟁이 억제될 수 있다고 보는데, 모든 국가의 궁극적 목적은 세력 균형의 보편적 실현이다. 일단 궁극적 목적이라는 것 자체가 일단은 현실주의에 맞지 않죠. 결국엔 세력 균형을 통해서 일시적으로 전쟁을 억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보면 세력 균형의 보편적 실현의 궁극적 목적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일단 5번이 맞으니까. 자, 부와 복지 수준을 조정하는 것은 원조 의무의 목표가 아니다. 단지 고통받는 사회다. 고통받는 사회 나왔고, 질서 정연한 사회들이 모두 부유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로 고통받는 사회들이 모두 빈곤한 것은 아니다. 이러면은 롤스겠죠. 우리는 자신을 위해 소비하느라 원조를 유보하여 절대 빈곤에 빠진 사람을 죽게 방치하고 있다. 이는 살인과 동일시될 수는 없으나 결과가 나쁘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윤리는 모든 사람의 이익에 대한 이익평등 고려 원칙이니까 싱후. 정치 제도가 수립된 사회는 원조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 정치 제도가 부정의하다면은 고통받는 사회가 될 수 있겠죠. 정치 제도가 수립됐다고 해서 그 사회가 질서정연한 사회라고 볼 수는 없으니까. 국가 간 부의 불평등이 그 자체로 도덕적 악인 것은 아니다. 그렇죠. 공리 증진을 의도하지 않은 원조가 정당화될 수 있다. 빈곤 국가에 대한 원전 효과를 고려할 필요가 없다? 말이 안 되죠. 공리 증진을 의도하지 않은 원조가 정당화될 수 있다. 공리 증진을 의도하지 않은 원조가 정당화될 수 있다. 어떻게? 정치 제도가 수립된 사회는 원조 대상에 제외한다. 정치 제도가 수립됐다고 해서 그 사회가 질서정연한 사회는 아니니까 제외되긴 좀 힘들 것 같고, 국가 간 부의 불평등이 그 자체로 도덕적 악인 것은 아니다. 그쵸? 공리 증진을 의도하지 않은 원조가 정당화될 수 있다. 빈곤 국가에 대한 원조는 효과를 고려할 필요가 없다. 아니죠. 일단 넘어가고, 대북 지원은 한 민족으로서 동포에 대한 당연한 의무이다. 대북 지원의 목적은 인권 개선에 기여하는 것일 뿐 비용 절감을 고려하는 사항은 아니다. 대북 지원은 북한 주민 인권 개선과는 목적은 아니며 동포로서 가질 의무도 아니다. 대북 지원은 분담 비용을 절감하는 점에서만 의의가 있을 뿐이다. 자, 나 입장이죠. 대북 지원이 한 민족으로서의 당위를 강조한 정도는 가가 높겠고, 대북 지원을 통한 분담 비용 절감 효과는 나가 강조하겠고, 대북 지원이 인도주의적 동기에서 비롯되어야 하는 강조한 정도는 가겠죠.
그러면 낮음, 높음, 낮음이겠죠. 낮음, 높음, 낮음 5번이겠죠. 오케이. 꽃과 관여해서 안 된다. 환경윤리. 레오폴드 칸트고. 자, 자신 이외의 존재에 대한 도덕적 의무는 성립 불가능하다. 일단은 레오폴드는 당연히 아니겠죠. 생태계에 대한 의무가 있으니까 레오폴드는 당연히 아닌데 칸트도 아니라고 하겠네. 레오폴드가 아니라고 하고 칸트도 자기 이외의 존재? 인간에 대한 도덕적 의무는 성립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리을을 제낄 수가 있을 것 같고. 자, 그러면 인간은 토지를 단지 자원으로만 이용해서는 안 된다. 이게 레오폴드가 그러니까 자원으로만 이용을 해서는, 그러니까 자원으로도 이용할 수 있다는 거지. 자원으로만 이용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단지 자원으로만 이용해서는 안 되고 자원으로도 이용할 수 있을 뿐이지. 그것이 이제 생태계 전체의 어떤 안정성, 통합성, 그리고 미에 어긋나지 않아야 되는 경우니까 단지 자원으로만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할 것 같아, 레오폴드가. 생태 중심주의자니까. 생태 중심주의니까 생명 없는 존재 파괴가 도덕적으로 정당한 경우는 없다. 칸트는 그럴 수도 있다고 봐. 당연히 생명이 없는 존재는 도덕적으로 정당한 경우는 있다. 레오폴드도 그것이 어떤 생태계 전체의 그런 인테그리티, 스테빌리티, 뷰티를 침해하지 않는다면 파괴가 도덕적으로 정당한 경우가 있지. 그러니까 니은도 될 수 없어. 그러면 일단 리을이 확실히 안 되니까 리을이 레오폴드도 당연히 안 된다고 하고 칸트도 안 된다고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2번. 자연상태 인간은 자유된 평등 권리가 있죠. 자연권은 가지고 있다가 사회계약을 할 때 양도를 하는 거겠죠. 홉스는 군주한테, 로크는 마찬가지로 국가한테 자유된 평등 권리가 있지만 그걸 보장받지 못하는 거죠. 제대로. 이게 뭐 불교인 건 헷갈리긴 한데 이게 다 불교 선지니까. 근데 불교 틀렸잖아. 윤회는 인간에게 적용되는 것도 아니고. 그쵸? 호혜적 사회. 그쵸? 피해를 회피하려는 사회니까 호혜적인, 서로
당사자들의 합의는 호의적인 자유였지. 읽어볼까요? 2, 4, 2, 1, 5 2, 2, 1, 4, 4 3, 3, 4, 1, 3 1, 5, 5, 3, 5 다 맞았어. 바로 3문 풀게요. 사실 생류는 좀 못 풀어도 돼. 3은 내가 영상을 찍어서 좀 잘 풀어야 될 것 같은 그런